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이 프로방에서 제가 이제 시황이나 업황이나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 시황을 좀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오늘은 시황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로드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일일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다음 주 펼쳐질 단기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차트의 기본적 분석을 중심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이제 파생시장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채권 금리 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거시경제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버무려서 여러분들한테 그 교집합을 가지고 시황을 설명드리는 전문가라고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주 만기주라서 만기주에 관련된 부분 또 그리고 다음 주 코스피 주봉으로 어떤 자리를 지지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추세와 지지 저항이 맥점이 닿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보신다고 하면 차트예요. 코스피 200 관련된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 8월부터 11월에 그 횡보하는 구간과 올 1월부터 4월까지 최근에 횡보하는 구간이 좀 길었지만 아주 비슷해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8월에 이렇게 고점을 한번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300포인트대에서 저점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한 3번 정도 나타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렸었죠. 여기 지금 보시면 1월에 고점을 만들었는데 1월 고점에서 지금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여기 고점을 만드는 구간이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봉을 한번 다시 이렇게 만들어 줄지 아니면 또 요렇게 해 가지고 400 포인트대의 저점 테스트를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8 월부터 11 월의 구간과 1 월부터 4 월의 구간들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 횡보하는 기간, 비추세 구간 자체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지우고 또 다시 볼게요. 또 이렇게 보시면 다음 주에서 본다고 하면 두 번째 고점, 이제 세 번째 고점을 도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고 있는 추세와 저항, 그 고점대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가 만나는 코스피 200으로 여기 보이시죠? 435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초반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435를 지지해서 넘어가는지 아닌지가 만기주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또 정말로 이렇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 8 월부터 11 월까지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양봉이 딱 터지면서 이런 추세를 만들었듯 '한번 이게 다시 또 추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할 정도로 이 435를 가지고 어떻게 넘어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코스피 200으로 본 시황이고요. 또 몇 가지 또 제가 그 보고 있는 것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인데요.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라고 해서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외국인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뭐 개인들이 만기 전후로 해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파생시장에서. 여기 보신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5월 만기잖아요. 5월 만기는 옵션만 만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손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가 항상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옵션 시장에선 두 군데만 보면 돼요.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세력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물론 큰 손들도 계시지만 외국인하고 이 금융 투자단에서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대충 그 만기가 어디서 끝날지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본다고 하면 가장 큰 손, 이제 공매도를 한 손에 쥐고 시장에 하려고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5월 만기에 큰 관심은 없어요. 408.5가 현재까지 외국인이 파생 시장에서 갖고 있는 손익의 수익 구조예요. 408.5 이하로 내려가면 여기 지금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요. 아주 쉽게 봐서 이 차트를 본다고 하면 408.5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양옵션을 합장한 상태에서는 사실 큰 손실 구조가 나는 게 없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충분히 뭐 6월 만기라든지 다른 만기나 아니면 현물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월 만기에서 외국인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포지션을 이렇게 지금 호랑이가 비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여우인 금융투자단이 차지하는 겁니다. 보통은 외국인들이 3, 6, 9, 12의 큰 만기를 선물, 옵션이 동시 만기를 될 때는 절대 그 변동성을 먹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뭐 1, 2, 4, 5, 7, 8, 10, 11 이렇게 옵션만 만기되는 때에서는 가끔씩 이 금융투자단에게 져주는지 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포지션을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400이 이상으로 올려야만 수익 구조를
구조를 갖고 있는 금융투자단에서 아무래도 이 지수가 좀 빠지는 걸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외국인과 금융투자단의 포지션을 교집합으로 본다고 하면 402부터 408까지 사이에서 만기 청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겠죠. 양자가 둘 다 해피한. 그러면 외국인도 여기서 수익이 날 것이고 금융투자단 같은 경우에도 402에서 그 위까지는 무조건 수익이니까 이 402 이상으로 올리려고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08 위로 간다고 하면 기분 나쁜데 우리 뭐 허용해 줄게. 하지만 우리 408 밑에서 만기 아웃되는 것이 더 좋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만기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금융투자단과 외국인의 그 가장 해피한 서로 비기는 포지션, 둘 다 수익 구조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402부터 408까지라는 거.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2부터 408까지의 포지션을 염두하고 있을 때 외국인과 금융투자단이 지금 이 현재 옵션 시장에서 큰 손익 구조를 크게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의 위력은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현물에서 조금 더 위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요번 만기가 주초에 좀 강하게 오른다고 하면은 되게 좀 밋밋하게 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번 만기가 파생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금융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기계, 뭐 화학주, 요새 최근에 좋았던 주들 종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상승해서 이 435에 도전하는 만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생 시장에 대한 위력이 좀 적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주초 그래서 430부터 432, 435까지 거기까지 상단을 열어놓고 그 435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제가 5월 13일 옵션 만기까지는 하단이 유력한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끝나는 뭐 430, 432, 435에서 만기 아웃되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방 베팅을 이렇게 많이도 해놨고요. 또 지금 여기 최근 같은 경우에서 콜옵션에서도 상방에 이렇게 베팅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하고 맞닿죠. 435선까지는 개인이라든지 외국인들 베팅이 많이 좀 들어와 있고 또 지금 풋옵션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지금 420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큰 수익권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작년 6월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이 풋옵션에 큰 포지션을 베팅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풋옵션으로 크게 먹어본 기억들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해서 참고하고 있는 자료지 여기까지 내려올까라고 하는 것들은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인상했는데 기준금리를 다소 인상하겠다고 하는 FRB, FOMC 또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들이나 또 그리고 환율들이 급하게 올라왔다 다시 조정받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조금 픽업해야 될 부분들이 이전 4월 장부터 5월 초까지 해서 많이 흔들렸어요. 금리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근원적인 이슈들이 먼저 나왔고 그것들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밑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 5월 13일까지는 이렇게 위 435선까지를 좀 지켜보는 게 아무래도 우리 매매하는데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코스닥지수 마지막으로 확인해 드리고 시황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별주를 보면요. 코스닥인데요. 천스닥을 1월에 한번 찍었다가 지수는 1월 고점을 못 넘겼는데 코스닥 1월 고점을 한번 또 넘겼어요. 전 이 부분이 살짝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코스닥은 1월 고점을 한번 넘긴 적이 있었고 지금 다시 갱신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도 보시면 3월에서도 이렇게 열십자형, 망치형이 크게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에서도 급락이 한번 발생을 했다가 결국 그 3월에 나왔던 망치형처럼 똑같이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뭘 뜻하냐? 지금 여기까지 급락을 하는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끝까지 다시 올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코스닥이 전고점을 한번 넘어간 다음에 매물 소화 과정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때 일부 지수 ETF를 정리해서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5% 내외로 수익권이긴 한데요. 다음 주까지도 제가 지금 코스닥의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0포인트예요. 여기 정도 될 거예요.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여기 이 선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건 일봉상 그 기술적 분석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등락 과정에서 여기를 넘어간다고 하면 1032%의 전고점을 한번 다시 넘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요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1000포인트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1033으로 넘어가든 900으로 내려오든 둘 다 열려 있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반발 매매를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또 레버리지 포지션을 1000포인트에서 정리를 하고 좀 현금화해서 관망해서 볼 예정입니다. 또 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지만 코스피에서도 지금 저점 공략을 다시 해서 꼭 와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그 매매하는 기준들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공략을 해서 그것도 지금 그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매를 하고 있고, 현재는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권, 다음 주에는 반등권으로 접어들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435,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까지는 기다려보는 매매를 진행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보유 중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종목들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개별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거의 한 몇 포인트가 밀렸을까요? 거의 한 60포인트가 밀리면서 개별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형태들이 이런 형태들로 종목들이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개별주들이 어떤 업황과 뭐 어떤 지금 상황을 다 막론하고 이렇게 지금 중기적으로 열십자봉이 두 개가 나오는 중기적인 그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양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가 된다고 하면 코스닥이 반등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아마 좀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종목들 갖고 있는 거 지수의 반등들 보시면서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저희도 레버리지 ETF 아까 말씀드린 기준선들에서 정리를 하고 현금화해서 앞으로 지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시황 영상이 이렇게 좀 인기가 많아진다고 하면 꾸준히 뭐 카페 시황을 통해서도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시황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